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스 코드, 그 빌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 전에 일단 이 뒤에 이제 내용들은 전반적인 빌드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어, 이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다 아는 거 아니라서, 아는 게 아니라서 저도 조금 이제 찾아보고, 관련 내용들을 하면서 요 자료를 이제 작성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참조 링크를 추가한 게 있는데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참고했던 문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개입니다. 예. 이 링크는 어, 꼭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나와 있고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서 요 링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됐든 다 빌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 링크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소스 코드를 빌드한다는 거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 코드는 뭐냐? 예, 소스 코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형 언어의 텍스트 문서. 예, 위키디피아죠. 예, 여기 가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문법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소스 코드 형태가 달라진다. 예, 이거는 우리 펌웨어에서는 일반적으로 C나 C++을 이제 많이 쓰죠. 그러면 C나 C++에 대한 어, 그 문법을 준수한 그 텍스트 문서가 이제 소스 코드인 거죠. C 언어의 소스 코드. 그리고 만약에 자바 문법을 준수한 거면 자바 언어의 소스 코드. 예,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펌웨어이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여기는 목적 코드라고 하는데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펌웨어 코드를 만약 C를 짠다고 하면 C 소스 코드를 빌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드웨어면 이제 MCU겠죠. MCU에서 동작하는 최종 목적 코드를 생성을 하는 게 음, 목표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인 거죠. 그리고 C랑 C++은 뭐 확장자가 C 혹은 .C 혹은 .cpp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라는 용어가 나와요. 컴파일러는 어, 일반적인 이제 그 표현은 의미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 있는 문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기는 번역 프로그램. 그러니까 특정 뭐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변환해주는 그거를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그 우리는 이제 펌웨어잖아요. 펌웨어에서 이 컴파일러는 그러니까 고수준 언어에서 저수준 언어로 변환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로 변환한다. 일단 원시 코드는 요거죠. 소스 코드. 예. 이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면 우리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동작하게 하는 뭐 이미지 형태의 형태의 어떤 파일이죠. 파일 혹은 데이터. 예. 그래서 그런 어, 변환해주는 어, 프로그램이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그러니까 번역기 정도 되는 거죠. 번역기.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는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해 주는 거고, 어, 또 우리 컴퓨터 우리 언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이 컴퓨터 코드가 원시 코드가 돌아가는 거는 컴퓨터죠. 예. 그 컴퓨터는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우리가 로우 레벨, 그러니까 저수준이 뭐 이게 뭐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로우 레벨, 하드웨어에 가까운 거를 로우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준, 하드웨어에 가까운 언어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고수준 언어에서 저수준. 고수준 언어를 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 그 표현으로 만든 게 고수준 언어죠. C나 C++. 저수준 언어는 어셈블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드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 언어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 컴파일러는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로 그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예,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전체를 빌드 과정이라고 했을 때, 빌드 과정은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그 과정에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목적 코드로 만들어지고, 이 컴파일 과정은 컴파일러를 통해서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왔던 이 빌드 과정, 이 빌드 과정은 어,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로 생성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스 코드를 최종 목표로 하는 그 코드로 그 만드는 전 과정을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빌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래서 빌드 과정 중에 컴파일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로 할 때 중간에 지금 이제 펌웨어에서는 대부분 이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목적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이 컴파일 말고 또 다른 타입이 있습니다. 빌드하는 그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빌드 과정을 통해서 이 원시 코드가 목적 코드,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어떤 작업을 해주는 게 빌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크게는 세 가지 그 타입이 있어요. 타입. 예, 컴파일 타입은 지금 우리가 펌웨어에서 쓰고 있는 C나 C++처럼 이 컴파일을 통해서 어,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로 한 번에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거를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돌리는, 예, 그런 타입이 이제 컴파일 타입이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티드, 이거는 파이썬이나 옛날에 베이직, 이거는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은 코드 전체를 한 번에 컴파일하는 거죠. 근데 이 인터프리티드 방식은 그 원시 코드에, 예, 소스 코드에 한 줄 한 줄을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실시간을 번역해서 실행하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라인 한 라인을 실행해서 목적 코드를 바꾼 다음에 실행시키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거에 대표적인 건 뭐 파이썬, 뭐 베이직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여기 나왔듯이 소스 코드 전체를 중간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이 중간 코드는 음, 하나의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상 머신에서 돌리기 위한 중간 코드로 생성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컴파일 타입처럼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데, 그 목적 코드가 실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VM,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는 목적 코드로 생성을 합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게 자바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이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이 가상 머신을 뭐 리눅스, 윈도우, 뭐 특정 하드웨어 상관없이 가상 머신만 만들어지면 이 소스 코드는 동일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예. 대신 단점은 가상 머신에서 돌리니까 아무래도 직접 목적 코드를 하드웨어에 네이티브하게 돌리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겠죠. 예. 인터프리티드 방식도 마찬가지로 컴파일 방식보다는 느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링크를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우리 펌웨어에서는 대부분 이 컴파일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교육용으로는 마이크로 파이썬이라고 해서 파이썬을 이런 인베디드 MCU에 돌아갈 수 있게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소스 코드, 그리고 컴파일러, 그리고 빌드 과정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빌드 도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빌드 툴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 빌드 컴파일러 자체는 그 원시 코드, 그러니까 C 파일을 목적 코드로 변환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이 소스 코드가 여러 개이고, 이 목적 코드를 어떤 하드웨어가 다양하면 그 하드웨어에 맞게 어떤 변환을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주는 유틸리티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빌드 툴이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메이크나 뭐 C메이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빌드 과정을 자동화해서 최종 목표 코드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보면 그 전에 구성 요소 중에 컴파일러가 있고 개발 환경 중에 컴파일러가 있고 디버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윈도우 터미널 있죠. 그러니까 저런 빌드 툴을 이용을 하면은 이 여기서 직접 각 소스를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하는 작업들을 저 툴을 이용해서 어,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빌드 자동화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뭐 깃허브나 이런 데에다가 그 서버를 구축해서 빌드 자동화 서버를 구축해서 뭐 커밋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빌드해서 얘가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는 예, 기능들을 뭐 빌드 자동화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요. 뭐 젠킨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 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 데브옵스라고 하나요? 뭐 CI/CD 이렇게 해서 개발자가 소스 그 코드 작성부터 배포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과정 그런 어떤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 반드시 빌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게 아마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잘 사용이 되고 그래서 저희 참조 링크들을 추가를 했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우리가 뭐그 펌웨어를 빌드한다, 예, 빌드한다라고 하면 아래 그림처럼 원시 코드, 그러니까 C 그 소스 코드를 여기서 이제 컴파일이죠. 컴파일을 통해서 목적 코드로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빌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동작되는 뭐 이미지라고 하기도 하고 실행 파일이라고 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펌웨어 같은 경우는 뭐 최종을 우리가 그 플래시 메모리 그런 메모리에다가 펌웨어를 라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코드나 혹은 이제 헥사 형식의 어떤 파일들 만들어내죠. 예. 그런 것도 이 빌드 툴을 이용해서 최종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빌드 과정은 이렇게 되고 그 안에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원시 코드에서 목적 코드를 만드는 게 지금 컴파일 타입도 있고 인터프리티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대표적인 거는 컴파일은 C, C++,
인터프리티드는 파이썬, 하이브리드는 자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타입이 속도는 아무래도 가장 빠르겠죠. 네. 자, 그럼 이런 빌드 과정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C 코드 혹은 C++를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원시 코드죠. C나 어셈블리 코드. 예,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하게 되면 어, 이거를 컴파일 과정을 이제 거치면 컴파일 과정을 거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오브젝트 파일을 이 링커라는 게 있습니다. 링커가 실제 이 여러 개 만들어진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 하드웨어의 MCU의 메모리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바이너리나 뭐 헥사나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펌웨어를 만드는 그 과정에 빌드 과정에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요. 예.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거 C 파일 여러 개 만들죠. 펌웨어를 짤 때. 그러면 C 파일을 좀 더 자세히 본 건데 이 C 파일을 전처리 과정을 일단 거칩니다. 전처리 과정은 우리 C 코드에서 뭐 include나 define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그거를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면 어셈블러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예, 그럼 그 어셈블러 파일을 어셈블러가 실제 이 오브젝트 파일로 생성을 해요. 예, 오브젝트 파일로. 그럼 우리가 만든 파일 개수만큼 그럼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링커가 다른 라이브러리와 함께 같이 하나의 목적 코드로 생성을 해주는 게 이제 링커에 합쳐주는 거, 링커는. 예. 그럼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 코드, 아까 여기 봤던 원시 코드에서 목적 코드라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C 파일이 전처리와 컴파일러를 거치면 이제 어셈블러 파일 나오고 어셈블리 파일이 나오고 어셈블러를 통해서 그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링커가 합쳐가지고 최종 이미지가 나온다. 예. 그래서 뭐 요즘 거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컴파일러가 어셈블러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브젝트로 그 생성이 된다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대신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런 그 과정을 아마 거칠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주면 실제 어셈블리 그 코드 파일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이런 그 중간중간 과정이 있죠. 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 혹은 워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게 이 과정 중에 어느 과정에서 발생을 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전처리 과정에서 냈느냐 뭐 C 컴파일 과정에서 났느냐. 예. 특히 전처리 과정에서 나면은 사실 어느 위치에서 나는지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어떤 에러가 발생하거나 디버깅을 할 때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링커에서 이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을 합칠 때 지금 여기는 라이브러리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링커 스크립트 네, 이게 안 나오나요? 링커 스크립트 이거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링커 스크립트 여기네요. 링커 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해서 최종 이미지를 만듭니다. 예. 그 링커 스크립트에 뭐가 있냐? 메모리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메모리 레이아웃은 이 최종 이미지를 만들 때 이걸 합치는데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메모리 배치를, 그거에 대한 정보가 링커 스크립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빌드 과정, 좀 더 상세한 빌드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뭐 C에서 아까 과정 중에 어셈블리를 바꾼다 그랬죠. 예. 네,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C 코드가 이렇게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이 되고 이거를 이제 어셈블러가 다시 오브젝트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어셈블러 코드는 어, 실제 기계어 코드하고 1대1로 대부분 이제 대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가 동작되는 명령어 코드의 나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예. 물론 완전한 기계 코드는 이제 바이너리로 이렇게 뭐 0x 얼마 얼마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볼 수 있는 로 대치만 시킨 겁니다. 예, 대치만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어셈블리에서 C 코드로 변환을 할 수는 있는데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작성한 코드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변환이 못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내가 원래 짰던 이 코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보기 쉽지 않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어셈블러나 기계어는 만약에 역공학,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조금 자세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셈블러랑 기계어는. 예. 그리고 이런 거를 변환해주는 툴도 있고요. 변환해주는 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역공학이나 막 이런 것들은, 뭐, 한 예로 아주 예전에 짰던 이제 고전 게임들, 고전 게임들. 근데 그 소스 코드가 이제 없는 거죠. 예. 없는 고전 게임을 이렇게 C 코드로 변환을 합니다. 예, C 코드 변환을 해서 그거를 물론 이렇게 깔끔한 코드는 아니죠. 근데 그거 변환해서 거기서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해서 이제 그 게임을 수정하거나 다시 다른 플랫폼으로 그 게임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 굉장히 이런 지식들이 좀 잘 있어야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요 C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죠. 예, 그럼 이 오브젝트 파일이 무엇이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섹션들의 집합이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면 이 C 파일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섹션들의 여러 개의 섹션들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섹션들이 어떤 섹션들이 있느냐를 이제 알아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컴파일이 섹션들의 집합을 생성을 하는 거면 최종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링커 과정을 거치죠. 링커가 오브젝트는 섹션의 집합이고 링커는 이 섹션에 있는 오브젝트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된 모든 파일의 각 섹션들을 합치는 겁니다. 합칠 때는 같은 섹션끼리 합치게 되겠죠. 같은 섹션끼리.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가 있죠. 그림 보면 메인, 뭐 수압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빌드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relocatable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재배치가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인데 어쨌든 이 C 코드를 컴파일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섹션들의 집합이에요. 그쵸? 여기 보시면 텍스트 섹션이 있고 뭐 데이터 섹션이 있고 수압도 메인은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 있고요. 수압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데이터 뭐 .bss 이렇게 섹션들의 집합으로 오브젝트 파일 구성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링커가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 실행 가능한 파일이죠. 이거를 만들 때 오브젝트 파일에서 생성한 이 섹션들을 같은 섹션들을 모아둡니다. 이렇게 하나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섹션에 메인 함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메인 함수가 여기 배치되고 그 다음 파일에 텍스트 섹션에 수압이 있으면 그렇게 이어서 붙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순서대로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이거를 붙일 때 요 링커 스크립트라는 게 메모리 레이아웃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여기서 링커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로 합칠 때 이 메모리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일단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 안에 섹션이라는 게 있고 그 섹션은 컴파일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그거를 링커가 여러 개 합칠 때 같은 섹션끼리 묶어서 합쳐준다. 예. 그래서 이 섹션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컴파일 할 때 최종 뭐 ELF 혹은 뭐 .out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이고 링킹한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섹션이 뭐냐? 섹션. 그 섹션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섹션. 이거는 어떤 공통된 데이터 타입을 가진 것끼리 모아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로 뭉친다는 거는 어떤 공통된 역할이든 데이터든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묶어놓은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C 코드를 컴파일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섹션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점 텍스트 이거는 명령어 코드를 보관하고 있는 그 섹션이고요. 모아놓은 그 섹션이고 그리고 점 데이터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섹션. 그리고 섹션을 그 링커 스크립트에서 표현할 때 점을 찍거든요. 점 데이터 이렇게. 그래서 점 찍고 이렇게 이름이 들면 섹션이구나. 그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점 데이터는 초기화 값이 있는 데이터, 변수, 전역 변수. 네, 초기화 값이 있는 전역 변수 데이터라고 할까요? 전역 변수 데이터. 네, 전역 변수 데이터. .bss는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 데이터. 초기화되지 않은. 네. 그래서 .데이터와 .bss는 둘 다 읽기 쓰기 가능해야 되죠. 이거는 변수니까. 네. 그리고 .텍스트는 명령어니까 이거는 읽기 전용이겠죠. 예. 그래서 이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섹션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 추가하는 거는 이 링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를 이제 알아본 거고요. 대표적인 걸 알아본 거고 이게 실제로 오브젝트 파일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제 구성입니다. 예, 구성입니다. 그래서 main.c 파일을 컴파일을 했다. 컴파일을 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죠. 이게 재배치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재배치 가능한 재배치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 이게 요 앞에도 있었죠. 재배치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 그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재배치가 안 된다는 건 뭐죠? 어떤 주소나 어떤 특정 영역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섹션들이 특정 주소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예, 이거는
재배치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재배치 가능하다는 거는 이거의 그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도. 예. 그런 의미의 이제 그 재배치 가능한 오브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C 파일을 빌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섹션들이 들어가 있죠. 예, 섹션들의 집합이라 했죠. 그래서 BSS는 초기화 값이 없는 전역 변수, 그리고 데이터는 초기화 값이 있는 전역 변수, 그리고 arrow 데이터는 이제 const 데이터고요. 점 텍스트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심볼 테이블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버그 정보, 그리고 익스포트, 임포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C 그 코드에서 파일 여기 보시면 파일 1.c에 있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main.c에서 호출을 해요. 그러면 얘를 컴파일하는 시점에는 실제로 그 파일 1.c에 있는 그 함수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죠. main.c. 이 다른 파일에 있죠. 근데 main.c가 그 파일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서 이제 빌드를 하는 겁니다. 빌드를 해서 나중에 이거를 합칠 때 그 실제 다른 파일에서 내가 호출한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정보가. 그래서 여기에 임포트, 푸츠 뭐 이렇게 있죠. 이거는 다른 파일에 혹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 혹은 변수, 이런 것들은 여기 임포트로 되어 있고요. 익스포트는 반대로 main.c 여기에 있는 함수를 내가 갖고 있는 함수나 변수를 다른 파일에서 쓸 수 있도록 정보를 노출시킨 겁니다. 익스포트. 예. 여기에 정보가 없으면 다른 쪽에서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C 파일을 빌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섹션들이 있고 심볼 테이블이 있고요. 이 심볼 테이블도 실제로는 섹션에 들어 있습니다. 섹션에. 예, 심볼 테이블 섹션이 있어요. 그리고 디버그 인포도 다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임포트도 다 섹션으로 다 구분이 돼요. 예, 섹션으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했는데 이것도 다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이제 헷갈리죠. 아, 섹션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하고, 그쵸? 예. 오브젝트 파일은 섹션으로 구성이 되고, C 코드를 빌드를 하게 되면 이 섹션을 만들어 주는데, 기본 우리가 코드나 이런 거 말고 어떤 심볼 테이블이나 다른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들입니다. 예. 이게 재배치가 가능하지 않게 만들면 이런 정보들이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정보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배치가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디버깅 정보, 그리고 심볼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보들을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ARM GCC 컴파일러로 코텍스 M3로 썸 코드로 지난번에 했을 때 이거 추가 안 했는데 코텍스는 이제 썸 코드이기 때문에 16비트 명령이기 때문에 썸 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을 때는 G3를 줬는데 이 G3가 이 디버깅 정보를 추가하는 건데 이걸 디버깅 정보를 주니까 너무 정보 출력이 많아가지고 이 오브젝트 파일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빼고 그냥 컴파일만 하도록 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 파일 생성된 오브젝트 파일을 이 오브젝트 파일 안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죠. 이거를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덤프 명령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H 옵션을 주면 섹션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섹션. 어떤 섹션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심볼 정보도 출력할 수 있고요. 모든 정보를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덤프 명령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리드 ELF 그 명령을 쓸 수도 있어요. 요거를 쓰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ELF, 리드 ELF 이거를 쓰면은. 예.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자, 여기서 C 드라이브 펌웨어의 테스트 폴더에 지난번에 main.c까지 만들었고, 패스. 그 패스는 코드 컴포저를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해서 지난번에 패스 이게 이제 오픈OCD하고 컴파일러 실행 파일 패스를 추가하는 쉘 스크립트죠. 그래서 스크립트는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간단하게 수정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한 이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인트 데이터는 초기화 값이 있는 변수죠. 이거는 점 데이터 섹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테저 데이터가 아니고 BSS. 이거는 초기화 값이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BSS에 들어갈 겁니다. 예. 실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컨스트는 arrow 데이터에 들어가겠죠. arrow 데이터에 이렇게 얘는 arrow 데이터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테저 사실 여기는 이제 스택인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한번 코드가 필요하죠. 코드가 그냥 루프 코드를 A는 10 하고 A를 리턴해주는 이렇게 하고 터미널을 실행하면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gcc.exe 여기서 CPU는 cortex M3 맞나요? CPU는 cortex M3 맞죠? 그리고 msum 그다음에 컴파일 main.c 빌드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아웃풋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생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덤프를 한번 써서 해볼게요. 요거를 오브젝트 덤프 main.object에 섹션을 보는 게 H죠. 옵션이 H 이 치면 H를 치면 여기 섹션 그 리스트가 나오죠. 점 텍스트
이건 코드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점 데이터, 점 bss. 여기에 사이즈가 나오고요. 사이즈 4바이트니까 있는 거죠. 4바이트 인테저. 예. bss도 4바이트. 그리고 arrow 데이터 있죠. 4바이트가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커멘트는 어떤 특정 그 말 그대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이제 섹션이더라고요. 이거는 암 속성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 코드상에 우리가 목적 코드를 만들 때는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코드 그 섹션이 추가가 됐죠. 텍스트, 데이터, BSS, arrow 데이터 섹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섹션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심벌 정보를 한번 볼게요. 심벌 정보에는 뭐가 들어갔나? X를 치면 X가 심볼이 아닌데 T를 치면 이렇게 심볼 테이블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쵸? 예. 심볼 테이블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재배치 가능한 어떤 그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변수 이름과 이 변수 이름의 주소 이렇게 그 저장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심볼 테이블에 데이터 A 이렇게 있죠. 그리고 BSS에 BSSA 그리고 점 arrow 데이터에 점 arrow 데이터. 예. 텍스트에 이건 함수 이름이겠죠. 메인.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관계는 좀 더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이 뒤에 이게 속성인데 이게 아마 로컬 겁니다. L이 로컬, G가 글로벌, G가 글로벌. 글로벌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임포트라고 있죠. 임포트. 임포트가 아니고 어, 익스포트. 예. 익스포트는 뭐라 그랬죠? 다른 파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변수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익스포트는. 그래서 여기 보면 글로벌이라고 적혀 있죠. 글로벌은 이 심볼, 이 데이터 A라는 변수를 다른 그 다른 오브젝트에서 다른 소스 코드에서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호출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디버그 심볼 테이블에 이 정보를 적어 두기 때문에 링커가 합칠 때 그럼 다른 소스 코드에서 데이터 A라는 변수를 쓴다라는 거를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오브젝트 파일 쭉 찾아서 어, 동일한 그 심볼 테이블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 얘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동일한 이름이 글로벌로 이 파일에 듣고 만약에 다른 파일 만들었는데 다른 소스 코드에도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에러가 뜨죠. 뭐 멀티플 디피니션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 심볼 테이블에 글로벌로 동일한 이름으로 있으니까 에러가 뜨는 겁니다. 링커 에러가 뜨는 거예요. 컴파일 에러가 아니고. 그리고 X는 전부 다 이 두 개를 같이 출력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겹쳐서. 네. 그리고 이것보다 리드 ELF 이게 더 자세히 보여준다 그랬죠. 이것도 컴파일러에 포함되어 있는데 ELF 에디트가 아니고 에디트인데 리드 ELF 네, 이렇게 하고 옵션이 대문자 S가 섹션 정보 대문자 X 메인 정보 주면은 얘보다는 훨씬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름, 타입, 뭐 어드레스, 오프셋, 사이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플래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플래그에
이 정보도 나오죠. 예, 뭐 W는 쓰기 가능. 보면 점 데이터는 전역 변수니까 쓰기 가능하죠. BSS도 마찬가지. RO 데이터는 컨스트니까 쓸 수가 없죠. 예, 그렇죠? A는 allocate라고 해서 이거는 메모리에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X는 실행 가능한. 여기 텍스트는 그 인스트럭션, 코드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플래그가 잡혀 있는 거고. 예. 여기 보시면 심볼 테이블도 이 섹션에 들어가 있죠. 심볼 테이블 섹션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도 숨어 있는 뭐 섹션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심볼 테이블을 본 거고요. 아니, 섹션 정보를 본 거고, 심볼 테이블은 또 소문자 S로 하면 심볼 테이블을 볼 수 있어요. 소문자 S. 좀 더 자세히 나왔죠. 여기서 뽑은 심볼 테이블보다 기존의 심볼 테이블은 조금 심플하게 나왔죠.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로컬, 글로벌, 타입은 뭐 오브젝트, 그렇죠? 여기 보면 데이터, BS 여기 똑같이 나오죠. 예. 근데 좀 더 자세히 얘는 함수고 이건 오브젝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파일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R은 릴로케이션 정보인데 이게 재배치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파일을 하나만 컴파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배치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 재배치할 필요가 없는 게 얘는 현재 다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변수나 함수 내가 갖고 있는 변수나 함수 이외에는 쓰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펑션 아웃 밖에 있는 함수를 이 함수를 호출한다. 밖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하고 빌드하고 릴로케이션. 네, 이렇게 하면은 릴로케이션 정보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죠. 이 함수는 다른 데 있어요. 예,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호출하는 함수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데이터 A와 BSS A, 아로 데이터가 선언만 하고 쓰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릴로케이션 섹션에. 근데 사용을 하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안 들어갔지만 데이터 섹션 A를 이렇게 뿔뿔 이렇게 넣고 다시 빌드하면 그러면 릴로케이션 정보에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파일이 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서로 상대방의 다른 쪽에 있는 함수든 변수든 쓰게 되면 이게 재배치하게 되면 서로 연관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얘의 위치가 바뀌면 그렇죠? 메인.요 오브젝트의 위치가 바뀌면 얘 함수나 변수를 쓰는 다른 놈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호출해주는 주소가 바뀌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릴로케이션 정보가.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섹션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섹션. 네, 여기 보면 릴로케이션이 추가됐죠. 자, 릴로케이션이 다시 릴로케이션. 네,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잘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됐네요. 네, 정리를 하면 컴파일을 하고 나서 나오는 거는 오브젝트인데 이 오브젝트 안에는 섹션의 집합이다. 이 섹션은 각각의 어떤 타입을 공통된 데이터를 가진 거를 모아놓은 거고 대표적인 섹션이 이렇게 있다. 텍스트 데이터, BSS.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재배치를 가능하기 위한 정보라든가 심볼 테이블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예, 이런 것도 어떤 섹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오브젝트 덤프나 리드 ELF 파일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 오늘은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